이제 생활비는 못 드려요.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는 게 빠듯해서요. 이제 생활비는 못 드려요.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어딘가 회피하고 있었고 며느리의 표정엔 미안함보다는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 송금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통장 알림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서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이겠네.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해는 일찍 지고 방 안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덩그러니 남은 김치 한 통과 두부 반모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초연금으로는 한 달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라면을 끓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은 따뜻해 보였지만 그녀의 방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이불을 두 겹으로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는 꺼두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생활비는 못 드려요. 그 말은 단순한 경제적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으로서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시어머니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기초연금으로 겨우 한 달을 버티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었고 나가는 돈은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는 거의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견뎠습니다. 낮에는 외출복을 입은 채로 집안에 있었고 밤에는 이불을 몇 겹이나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손발은 항상 시렸지만 난방비 고지서가 무서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반찬은 한 번 만들면 며칠씩 나눠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 3일은 먹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또 사나흘을 먹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되었고 과일은 아예 사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할인 코너만 맴돌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두부, 시들어가는 채소, 저녁 시간에 할인하는 빵. 시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사서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이웃들은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생활비가 끊긴 사실을 이웃들이 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조용히, 더욱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남은 반찬은 이틀 전에 만든 김치찌개가 전부였습니다. 쌀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연금이 들어오려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열어 라면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저녁을 때워야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며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마트 쇼핑백을 든 주부들, 학원 가방을 맨 아이들, 따뜻한 저녁을 기다리며 집으로 향하는 가족들. 모두가 바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생활비를 끊은 이후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 그 집 말이야.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친정어머니는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데? 며느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시세로 6억은 넘을 거야. 판교 신도시 근처라서 계속 오르고 있어. 전화 너머로 친정 어머니의 감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 시어머니 혼자 그 넓은 집에서 뭐 하겠어.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절반은 남편 명의로 예금하고 나머지는 투자하면 노후가 보장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부동산 시세도 여러 번 알아봤고 주변 아파트 매매가도 꼼꼼히 체크해두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야. 우리가 모시는 게 어때?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달랐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재산을 정리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매번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더 생각해봐야지. 며느리는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고 건강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당장 모셔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기다리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춥게 지내세요? 보일러 안 켜세요?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전기장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며칠 된 반찬 그릇 몇 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모셔야겠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시어머니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집을 정리하고 재산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힘들게 사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평생 살던 집인데.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간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상황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나서며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들어 보여.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시어머니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도장 하나와 오래된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통장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발해 있었고 안쪽 페이지는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넣어뒀던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임종 전에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여보, 이 통장은 당신만 알고 있어. 나중에 힘들 때 쓰라고 만든 거야. 그때는 남편의 말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 의미가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남방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고 직원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낡은 통장과 도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통장이 아직 쓸 수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로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통장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서 휴면 계좌로 전환됐네요. 시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돈이 없어진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휴면 계좌를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신분증하고 도장 가져오셨으니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휴면 계좌 해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본인 인증, 서류 작성.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진행했습니다. 얼마 후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휴면 계좌 해제 완료됐습니다. 현재 잔액 확인하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나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며 메모지에 숫자를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마지막까지 아껴뒀던 비상금. 그것이 지금 시어머니에게 희망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새 통장을 받아든 시어머니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걸음걸이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은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새로운 요청을 했습니다. 통장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요. 직원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생활비 관리용으로 따로 만들려고요. 새 통장 개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끗한 새 통장이 시어머니 손에 쥐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통장에 남편이 남긴 비상금 통장에서 일부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생활비로 쓸 만큼만 옮겨 놓았습니다. 나머지 큰 금액은 비상금 통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통장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생활비 통장, 또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 통장. 시어머니는 은행을 나서며 가방 속 깊이 두 통장을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알고 있는 건 시어머니가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집도 낡았고 재산도 별로 없고 그저 그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생활은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며느리는 안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들게 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힘들수록 나중에 설득하기 쉬울 테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달랐습니다. 통장 속 돈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장 쓰지 않더라도 언젠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새 통장을 조심스럽게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 통장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두 통장은 나란히 서랍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남긴 사랑의 기록, 또 하나는 현재를 지키는 방패. 시어머니는 서랍을 닫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생활비를 끊었지만 그녀에게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안전장치.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난하고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확인하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관리할게. 며느리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돈으로요?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기초연금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도 내 살 길은 있어.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 갑자기 혼자 다 하신다고 하시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지 뭐. 우리도 부담 덜고. 며느리는 뭔가 찝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서 돈을 구했을까? 혹시 남모르는 빚이라도 진 건 아닐까?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후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집은 예전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이 조금 더 채워져 있었고 거실도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보일러 틀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무 추워서 조금씩 틀고 있어. 며느리는 의아했습니다. 분명 지난번엔 난방비가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돈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아껴 쓰니까 되더라고.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갑자기 생활이 나아진 것 같던데. 남편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며느리는 답답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걸까? 며느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혼자 집에 앉아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잔액은 여전히 충분했습니다. 조금씩 아껴 쓰면 한동안은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활비를 끄는 건 며느리였지만 정작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쪽은 자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청소를 도와주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찾은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젊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식당 앞치마를 두른 모습,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모습. 며느리는 사진을 넘기며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애들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남편도 일하고 나도 일했지. 며느리는 사진 뒤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일당 5,000원, 식당 월급 10만 원, 야간 청소 8만 원.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금액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그리고 그 돈을 얼마나 아껴 썼는지를.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번 돈은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활비로 쓰고 애들 학비 대고 집 장만하고. 남편도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어.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퇴직금을 받았을 때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돈이 지금 그녀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며칠 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젊을 때 엄청 일 많이 하셨대. 시아버지도 퇴직금 받으셨을 텐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숨겨둔 거 아냐? 며느리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어?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숨겨둔 통장이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는 다시 시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집안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씩 초조해졌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온 건 나중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며느리는 남편을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어머니 건강하시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집도 있으시고 정리할 것도 있으시잖아요. 남편은 옆에서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 말이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미리 정리해 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찬찬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활비 끄는 건 너희였지. 내 인생까지 끊을 권리는 없어.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누가 뭐라 해도
남편이 남긴 재산이야. 며느리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알아?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 하지만 내 뜻대로 할 거야.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위한다면서 생활비를 끊었지. 나를 위한다면서 연락도 안 했지. 이제 와서 유언장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거니?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봐.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와 남편은 할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유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유언장을 꺼내 천천히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새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재산을 남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끄는 건 며느리였지만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건 시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